Hello, this is Ted. 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오늘 불행감을 극복하는데 참선이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 좀 해보겠습니다. 수년 전에 승복을 입고 있을 때 환산 스님으로서 매주 일요일 청년을 위한 참선 법회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갓 대학 졸업생 한 여자분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의욕 상실, 우울증,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선 배우러 왔는데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참선을 이제 몇 주 동안 배우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풀리고 희망을 다시 얻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알다 보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어떤 회사 회장인데 고마워서 그런지 그분의 부친이 이게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저한테 인사해 주려고 그런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스님,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 볼 때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뭐 부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러나 사실은 나와 같은 사람은 정말 이유를 모르는데 알 수 없는 불행으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 하나의 비밀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문제예요. 물론 처음으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건 재미가 있죠. 근데 스님 이걸 몇 년 해봐요. 수십 년 해봐요. 그러면 누구라도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다 지루해지고 재미가 떨어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남 앞에서 그렇게 속으로 불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체면상 저기 모든 아는 사람 앞에서 행복한 척하고 만족한 척하고 한마디로 잘난 척도 하고 심지어 친한 친구와 친척들 앞에서도 내가 불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면서 지내요. 근데 정말 불행해요.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 우울감, 알 수 없는 불안감, 생각할 때는 너무 허무주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좌절감이 생겨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속으로는 왠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더 당황스러운 거는 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생기는 웬만한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궁금해져서 나도 참선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참선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어요. 스님, 제가 보기에는 참선으로만 이런 알 수 없는 좌절감, 이런 알 수 없는 권태, 공허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90년대 때 미국에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부와 행복의 지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제 상황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레벨까지는 맞아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정도까지 여유가 생기고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을 때부터 그 관계가 깨져요. 말하자면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재산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의 지수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이거는 통계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질수록 더 좋고 더 즐겁고 더 재밌고 그거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안 맞는 생각이고 사실이 아니에요. 근래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근래 나온 또 다른 통계가 있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와 도시를 연구해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것인데 잘 살수록에 그 나라, 그 도시의 우울증, 불안정,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 이런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가 편하면 편할수록 마음이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도 편하면 편할수록 더 불행해지고 더 불만스럽고 더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볼 때. 근래에도 계속 입증돼 가고 있어요. 부하고 행복은 그렇게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내가 안정되게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리 많이 얻는다고 해도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이건 통계적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참선이 회장과 딸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런 것을 이해하려면 우선은 우리는 참선을 볼 때 일반 어떤 종교적인 관행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 위생적인 생활 습관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 대부분 매일매일 하는 생활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두 번씩 양치질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 샤워도 하고 그런 위생적인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방입니다. 이미 생겨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생기지 못하게 하는 예방 전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양치질도 하고 샤워하면 때도 생기지도 않고 병균도 생기지 않으니까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참선이 뭐냐면 정신적인 생활 습관으로 봅니다. 정신적인 위생 습관. 매일 샤워하듯이 참선을 계속하다 보면 불행감이라는 마음병이 아예 생기지 못하게 하는 예방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선과 같은 방법으로 내 마음을 정화해주지 않으면 피부에서 때와 병균이 쌓이듯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쌓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 몸을 그냥 그런 식으로 놔둬버리면 악취가 나듯이 내 마음에서도 악취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품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내 눈빛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표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세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긴장된 갈등적인 모습이 보일 수가 있죠. 사람 자세를 보면. 나중에 말투, 언행, 마지막에 행동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서 악취가 나듯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 부정적이고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몸에서 나타나는 악취보다 더 고약하고 내 주변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거 알고 저 사람은 마음속에 안 좋은 거 있다. 항상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다. 눈치채고 나중에 나를 피하게 되고 내 앞에서 조심하게 돼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양치질하고 샤워하듯이 참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땀나듯이 때가 쌓이듯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미리서부터 제거할 줄 알면 샤워하고 나서 내 몸이 깨끗하고 가볍고 시원하듯이 내 마음도 그렇게 돼요. 시원하고 편안하고 가볍고 미소도 쉽게 지게 되고 쉽게 웃기도 하고 앞을 바라볼 때는 자동적으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참선은 누구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선을 종교적인 수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종교적인 관행으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식적인 차원에서 특히 바쁘고 복잡한 시대에서 사는 누구라도 필요하는 정신적인 위생학으로 생각하세요. 참선은 바로 그거예요. 정신적인 위생학.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